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 마지막 과정이 이제 통계 강의를 설명해 줄 거예요. 살짝 왼쪽 와보면 통계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통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산,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항 분포.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정 검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현재 얘들이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세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다루는 주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이산, 연속 확률 분포 와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같이 한 세트로 묶이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얘는 목표가 뭐죠? 라고 한다면 목표는 평균 EX 그 다음에 분산 VX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되겠죠? 이거를 뭐 하자? 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기분포는 이거를 줄 테니까 써먹자. 이 버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산확률분포랑 그 다음에 연속확률분포랑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특히나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 이산하고 특히나 이항분포의 목적이 그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확률분포는 교육과정이 이제 또 조만간 바뀌겠지만 여기서 한 발 후퇴해서 여기는 단순하게 확률값 구해라 아니면 미정계수 구해라 라는 것만 출제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 작성이에요. 확률 분포표 작성. 필수고요. 이거를 해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되는 거야. 특히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확률 변수가 하나예요. 확률 변수가 하나. 그게 누구지? 하면 X. 이러면 이상률 분포 표도, 현대 표도 몇 개가 나와야 돼? 이러면 표도 한 개가 구성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은 정리해 보니까 그럼 X, PX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X1, X2, XN 그러면 토탈 확률 얼마다? 1. 그러면 여기는 P1, P2 해서 PN까지의 확률도 1이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싹 이쁘게 다듬어 주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서 오답률을 확 끌어올리겠다라고 할 때는 현재 확률 변수를 2개를 줍니다. 확률 변수가 2개. 이거는 아니야가 아니고요. X라는 변수예요. 그럼 현재 여기서는 X와 Y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표를 2개 놓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을 비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은 비교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는 X에 관련된 표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토탈 확률은 1.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는 Y라고 해서 표를 또 하나 만드세요. PY.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탈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2개의 내용을 각각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전혀 어려움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살짝만 좀 올릴게요. 2번. 그럼 이 표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확률의 총합. 현재, 살짝. 이산확률 분포표 작성 필수 1번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확률의 총합은 바로 1이다 라는 걸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P1부터 해서 P2 해서 Pn까지 다 합쳐주면 1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보통 이 표 아래에 있는 목표는 미정계수를 구한다. 목표는 미정계수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건 평균을 가져와 이게 될 거예요.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는 항상 문제 풀듯이 이렇게 위하고 아래를 끼리끼리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현재 EX란 X1 곱하기 현재 P1 해서 어디까지? XN 곱하기 PN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X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세요. 특히나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X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해줘 라고 한다면 이걸 살짝 이제 묶어버릴게요. 표준 편차를 구해줘 한다면 바로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제 난이도 좀 올려볼까? 라고 했을 때 내는 게 심화. 분명히 저 확률 변수는 X의 상태를 주는데 나는 너에게 AX 더하기 B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A 곱하기 EX 플러스 B. 그래서 기존에 저 표가 주고 있는 X의 상태에서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거에다가 A배를 한 후 B를 더해줘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V에 AX 더하기 B다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A제곱 곱하기 VX. 그래서 기존에 있는 X의 표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뭐해라? 현재 A제곱 해주면 이 값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그마 AX 더하기 B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루트에 바로 분산을 먼저 구해주고 그 이후에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모든 과정은 클리어 할 거고 대신에 이 확률 변수의 상태만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연속 확률 분포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게 되는 거죠. 필수 이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앞에 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가 하나. 이러면 그래프도 몇 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프 한 개를 그리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도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A, B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줄 수 있고 만약에 확률 변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뜨네.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두 개. 그러면 이때도 그래프는 몇 개? 두 개가 떠야 된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가 X라면 여기는 X와 Y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런 식으로 현재 A 값, 그 다음에 B 값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현재 또 하나가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가 X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응되는 현재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확률 변수가 Y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그 다음에 이것은 비교를 꼭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비교 필수. 목표는 비교 필수.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2번. 여기는 딱 두 가지밖에 못 물어보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현재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아,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고 설명해줘요. 이 확률의 총합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1. 그러면 이걸 통해서 목표는 미정계수를 구합시다. 목표는 미정계수 구하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까지 간다면 이 값 중에서 y값이나 x값 중에 분명히 미정계수 있을 거야. 그때 이걸 통해서 미정계수 구해라. 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분 확률 구하기예요. 부분 확률 구하기. 부분 확률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범위값을 C하고 D를 준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일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P, X가 C부터 해서 D까지의 확률값 가져와 이렇게 될 텐데 이때는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부분 넓이 구하기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없으면 결국 2번을 질문하게 될 거고 미정계수가 있다면 현재 1번을 질문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공부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인데 3번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항분포예요. 살짝 지우고요. 그러면 이항분포는 무엇인가? 라고 표현해 본다면 3번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말 그대로 배경은 이산확률 분포의 한 부분이에요. 현재 배경을 본다면 얘가 이산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항분포가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장르야. 대신에 여기서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산확률 분포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장점은 뭐죠? 라고 한다면 이산확률 분포표 작성 안 해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이거 엄청난데 사실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표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럼 표를 만들려니까 시간 오래 걸리죠? 안 해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냐? 예. 바로 암산이 가능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률값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바로 독립 시행이 된다. 독립 시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서 핸디캡이 나오죠. 바로 동일 행동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1번 동일 행동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사건이 독립사건이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건 처음과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모든 건 초기화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구하는 값이 뭐죠?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질문은 횟수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적 태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걸 갖고 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지? 이렇게 된다면 B, N,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X.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바로 시행 횟수.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뭡니까? 사건 발생할 확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X는 바로 무엇입니까? 확률 변수며 그것은 바로 뭘 나타낸다 하면은 횟수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뭔데? 그러면 1번 평균 구해줘 라고 한다면
n 곱하기 p. CX하고 확률을 곱하시면 손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 Vx는 뭐죠? 그러면 이 평균에다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심화해주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화를 한다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심화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바로 2의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v의 ax 더하기 b. 시그마의 ax 더하기 b를 물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 준다면 현재 이것은 a 곱하기 여기는 2x 플러스 b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a제곱 곱하기 vx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는 현재 루트에 뭐 하자? 분산. 다시 말하면 v의 ax 더하기 b를 구해서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내용인데 현재 활용이라고 할까요? 이 활용을 하게 되면 얘가 만약 앞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 연속 그리고 이항분포에서 시험이 단독 출제되지 않으면 얘는 정규분포에 등장할 거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뭐 하는 내용인데? 라고 한다면 원래 문제에서 평균 분산 표밀차를 구해라 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평균 분산 표밀차를 구하는 과정이 만약 이산확률 분포표를 이용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항분포를 출제해서 너보고 평균 분산 표밀차를 구한 후 문제를 따라가라. 이렇게 출제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배경적 지식까지 우리가 공부한다면 완벽하게 이제 수능 준비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유형의 맵하고 비교한 후에 추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살짝 연결해서 바로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라는 걸 찾아보는 건데 살짝 칠판 좀 지우고요. 현재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쫙 훑어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칠판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아보고요. 현재 1, 2, 3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상자가 두 개 있구나. 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나는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다. 그때 vx를 구하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 중에서 이렇게 평균 분산 표밀차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번. 바로 이산확률 분포냐 이항분포냐 차이예요. 하지만 여기서 구하는 게 횟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산 확률 분포구나. 그럼 첫 번째로 주사위의 눈이 첫 번째로 1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확률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먼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x하고 현재 px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두 수의 차니까 최대 맥시멈 얼마? 2. 최소값은 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고 여기는 2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토탈 확률은 1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작성하면 끝나요. 그런데 첫 번째, x가 2일 때는 어떨 때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1, 3이 나오거나 3, 1이 나와야 한다.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때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이니까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럼 1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 3도 4분의 1. 그럼 여기도 4분의 1, 4분의 1. 더해준다면 16분의 얼마다? 2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x가 0인 경우는 어때? 라고 한다면 이때는 1, 1 아니면 2, 2
아니면 3, 3이야 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니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더해준다면 이거 16분의 1, 4, 1이다. 합쳐주면 얼마다? 6이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 16분의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여기가 0이 아니고, 여기 0이니까 여기 16분의 현재 6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합쳐주면 8이니까 여기는 16분의 8이 될 거야.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굳이 1까지는 안 가도 된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약분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8분의 3. 분모는 똑같게 만듭시다. 여기는 2로 약분하면 8분의 4가 되겠죠. 여기는 8분의 1이다까지 만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거 살짝 지울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표를 만들었으니 이제 분산을 구해봅시다. 그거는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곱, 제곱, 제곱.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다 제곱해달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주는데 처음엔 무조건 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8분의 4. 여기는 제곱하면 4니까 8분의 4. 거기서 실제 평균이니까 요거를 다 뺀 상태에서 위아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아래 곱하시면 0, 8분의 4, 8분의 2. 8분의 4, 8분의 2. 나는 그것의 제곱을 빼겠다. 이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이거 1이니까 1 두시고요. 여기는 8분의 6이에요. 빼기 얼마다? 4분의 3의 제곱이다. 그러면 1 빼기 16분의 9이기 때문에 정답은 16분의 7.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뭐이다? 하면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정기분포 설명 이어집니다.